엄마, 많이 아파요? 괜찮아. 안 되겠어요. 은하야, 내 옷을 왜 찢니? 다른 옷도 없는데. 괜찮아요, 엄마. 옷은 나중에 또 만들면 되잖아요. 엄마 손이 더 소중해요. 8살 아이가 찢은 천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감싸주었습니다. 과부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정월 복주머니 보따리 하나로 삶이 바뀐 과부와 두 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상복도 제대로 벗기 전에 정월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요. 35 과부의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지요. 방 안에서는 8살 은하와 6살 은비가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엄마, 춥다.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부는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작은 사흘 전에 바닥이 났고 쌀독도 비어 있었지요. 어제 아이들에게 먹인 묽은 죽이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과부는 떨고 있는 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엄마가 곧 따뜻하게 해줄게. 하지만 과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장작도 없고 쌀도 없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고 밥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과부는 자신이 입던 두터운 치마를 벗어 아이들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은하와 은비의 작은 발을 자신의 품에 넣어 녹여주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재운 뒤 촛불을 켜고 장롱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옷, 아이들의 작아진 옷을 꺼냈지요. 가위로 실밥을 뜯어내니 천 조각들이 생겼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남색. 이걸로 복주머니를 만들어야겠구나. 정월은 복을 기원하는 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날을 앞두고 복주머니를 사서 집안에 걸어두곤 했지요. 복주머니를 많이 만들어서 보따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장터에 나가면 팔릴지도 모른다. 과부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바늘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창밖으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을 넘겨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봄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게 과부의 긴긴 겨울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주머니는 정월에만 팔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사람들이 사가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촛불 아래 앉아 천 조각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추억이었지요.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아이들이 자라던 순간들. 과부는 눈물을 닦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먼저 천을 재단했습니다.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었지요. 바늘에 실을 깨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한 송이, 국화 한 송이, 나비 한 마리. 손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았지요. 침선 솜씨가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였지요. 그 솜씨가 이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늘을 놓았습니다. 손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지만 일어설 수 없었지요.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동이틀 무렵 복주머니 10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주머니들로 올겨울을 버텨야 한다. 하지만 10개로는 부족했습니다. 보따리를 가득 채워야 머리에 이고 갈만했지요. 그날부터 과부는 밤낮으로 복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20이 되었고 닷새가 지나자 30개가 넘었지요.
크기도 다양하게, 색깔도 다양하게, 수놓는 무늬도 모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보따리를 꾸릴 만큼 복주머니가 모였습니다. 35개였지요. 과부는 아이들을 불러 보였습니다. 은하야, 은비야. 이것들을 장터에 내다 팔면 우리 밥 먹고 살 수 있단다. 은하가 복주머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과부는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복주머니 35개를 곱게 싸서 천으로 단단히 묶었지요. 은하야, 은비야. 엄마 따라 장터에 가자꾸나. 겨울날 불없는 방에 아이들만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보따리 들어드릴게요. 아니다. 엄마가 머리에 이면 된단다. 넌 동생 손 잡아주렴. 은하는 은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부는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걸음을 옮겼지요. 집을 나서니 무릎까지 쌓인 눈밭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요. 은비가 자꾸 발을 헛디뎠습니다. 신발이 낡아서 눈이 스며들었던 겁니다. 작은 발이 얼어 빨갛게 부어올랐지요. 과부는 보따리를 머리에서 내려 옆에 두고 은비를 업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걸을 수 있어요. 아니다. 엄마가 업고 가마. 과부는 은비를 등에 업고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이었습니다. 은하는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걸었지요. 장터까지는 1시경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눈 쌓인 비탈길을 오르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드디어 장터가 보였습니다. 과부는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어 복주머니들을 하나하나 눈 위에 펼쳐 놓았지요. 빨간 복주머니, 노란 복주머니, 파란 복주머니가 하얀 눈 위에 놓이니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복주머니 사세요. 정성껏 수놓은 복주머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장사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몇몇이 발을 멈추고 복주머니를 들여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지요.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주머니는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은하와 은비는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비비며 입김을 불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어쩌지?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장터에 횃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지요. 하지만 과부에게는 횃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엄마. 은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과부가 돌아보니 은비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배만 쥐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과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작은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동생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은비야, 조금만 참자. 곧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야. 하지만 은하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이 복주머니 얼마요? 한 아낙네가 다가와 복주머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엽전 새잎입니다. 아낙네는 횃불빛에 복주머니를 비춰보았습니다. 수는 곱게 놓았네. 하지만 너무 비싸. 두잎 해주면 사지. 과부는 망설였습니다. 하루 종일 한 개도 못 팔았는데 이마저 놓치면 어쩌나 싶었지요. 알겠습니다. 두잎 해드리겠습니다. 첫 복주머니가 팔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과부는 엽전 두잎으로 밀가루 한 줌을 사서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은하야, 은비야.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아이들은 수제비를 후루룩 먹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부르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날 밤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값을 낮춰서 팔아야겠다. 이렇게라도 버텨야 한다. 이튿날도 과부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섰지요.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복주머니들을 펼쳐놓고 값을 낮춰 불렀습니다. 복주머니 사세요. 큰 것은 엽전 2입, 작은 것은 1입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 복주머니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오전에 복주머니 3개가 팔렸습니다. 과부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팔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또 2개가 팔렸습니다. 과부는 엽전을 세어 보았습니다. 연립이었지요. 이 돈이면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은하야, 은비야. 점심 먹자. 과부는 장터 귀퉁이 국밥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국밥 3그릇을 시켰지요. 따끈한 국밥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은하와 은비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밥을 먹었지요. 과부도 이번에는 함께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과부는 아이들 먹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요. 그런데 오후 중반이 되자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과부는 초조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려는 참이었습니다. 과부는 이제 그만 일어서려고 했지요. 남은 복주머니를 보따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인의 옷차림새를 보니 부잣집 부인이 분명했지요. 옷감도 좋고 수놓인 무늬도 화려했습니다. 부인은 과부 앞에 놓인 복주머니들을 찬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복주머니들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쪼그려 앉았지요. 이 복주머니 내가 직접 만든 것이냐? 부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요. 과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직접 바느질하고 수놓았습니다. 부인이 복주머니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복주머니였지요. 부인은 그 복주머니를 2손으로 받쳐들고 햇살이 남은 곳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복주머니에 수놓인 매화 문양이 석양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매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매화 꽃잎 하나하나를 천천히 쓸어보았지요. 이 매화를 보거라.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꽃잎이 5개인데 5개가 모두 다르게 놓여 있구나. 이 꽃잎은 활짝 피었고 저 꽃잎은 아직 반쯤만 펴졌어. 꽃술까지 하나하나 다 놓았네. 부인은 매화 가지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가지의 굽은 모습까지. 마치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휘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구나. 부인이 복주머니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란 복주머니였지요. 국화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국화로군. 부인이 국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꽃잎을 이렇게 겹겹이 놓다니. 하나, 둘, 셋. 꽃잎이 20개가 넘는구나. 이 작은 복주머니에 20개가 넘는 꽃잎을 한 땀 한 땀 다 놓았단 말이냐? 부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국화는 꽃잎이 많아야 탐스러워 보여서. 내 말이 맞다. 국화는 원래 꽃잎이 많은 꽃이지. 그런데 이렇게 작은 복주머니에 그 많은 꽃잎을 다 표현하다니. 부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부인이 3번째 복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분홍빛 복주머니에는 모란이 수놓여 있었지요. 모란은 어찌 이리 탐스럽게 놓았느냐. 부인이 모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에 그림자까지 넣었구나. 이 부분은 진한 분홍색으로, 저 부분은 연한 분홍색으로. 그래서 꽃잎이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구나. 예. 모란은 꽃잎이 겹쳐져야 화려해 보여서. 화려하다? 정말 화려해. 마치 살아있는 모란을 보는 것 같구나. 부인은 네 번째 복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비가 수놓인 파란 복주머니였지요. 부인이 그 복주머니를 보는 순간 작은 탄성을 냈습니다. 어머나,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비의 날개에는 여러 색실이 섞여 화려한 무늬를 이루고 있었지요. 이 나비를 보거라. 날개의 무늬가 얼마나 정교한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다 들어갔구나. 이 작은 날개에 이렇게 많은 색을 넣다니. 부인이 나비의 더듬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더듬이도 놓았구나. 이렇게 가는 실로 더듬이를 표현하다니. 시라놀로 놓은 거지? 예. 더듬이는 가늘어야 해서 시라놀로 놓았습니다. 부인은 복주머니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과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 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부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침선 배운 사람 손이야. 그냥 바느질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침선을 배운 사람의 솜씨다. 내가 어디서 배웠느냐? 과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셨나 보구나. 그 솜씨를 너한테 다 물려주셨네. 부인이 다시 복주머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매화, 국화, 모란, 나비. 모두 다른 무늬로 놓았구나. 하나하나가 다 다르네. 예. 같은 복주머니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복주머니는 복을 담는 그릇인데 복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느냐. 같은 복주머니에 같은 복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지. 부인이 복주머니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주머니들 다 얼마냐? 과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큰 것은 2잎, 작은 것은 1잎입니다.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이 너무 싸구나.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싸다니요? 이 정도 솜씨면 배는 받아야지. 큰 것은 넉잎, 작은 것은 2잎은 받아도 되겠다. 아, 아닙니다. 2잎이면 됩니다. 과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부인이 오히려 값을 올려주다니. 아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그 값어치를 받아야 한다. 값을 너무 싸게 부르면 사람들이 물건을 천하게 본다. 너는 이 복주머니를 만드는데 며칠을 들였느냐? 일주일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겠구나. 그 정성을 엽전 2잎에 파는 게 말이 되느냐? 부인이 복주머니를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이 매화 하나를 놓는 데만 1식경은 걸렸을 게다. 국화는 더 오래 걸렸을 테고 내 정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정성을 엽전 2잎에 주는 건 내 정성을 천하게 여기는 거야. 과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부인은 복주머니 5개를 골랐습니다. 매화 복주머니, 국화 복주머니, 모란 복주머니, 나비 복주머니, 그리고 학이 수놓인 복주머니까지. 이것들 주거라. 큰 것 3개, 작은 것 2개니까. 부인이 품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1, 2, 3. 연잎을 세어 과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과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값으로 치면 7잎이면 될 것을 10잎이나 주다니. 너무 많이 주십니다. 7잎만 받겠습니다.
과부가 엽전 샌잎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과부의 손을 감싸주며 막았지요. 아니다. 받아라. 이 정도 솜씨면 그 값어치를 한다. 부인이 과부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복주머니 또 만들거든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너라. 내가 아름아름 사줄 사람들을 소개해 줄 테니. 부인은 집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동네 어기 큰 기와집이고 대문에 붉은 등이 걸려 있다고 했지요. 복주머니는 복을 담는 그릇이야. 부인이 복주머니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복주머니에는 진짜 복이 담겨 있는 것 같구나. 정성이 느껴진다. 이 복주머니를 받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올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이 안에 내 진심을 다 담았으니까. 부인은 복주머니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갔습니다. 과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손에 쥔 엽전 연잎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복주머니 많이 팔렸어요. 그 부인이 엄마 솜씨 알아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은비도 뛰며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해요. 과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은비가 말했습니다. 과부는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저녁 먹자. 오늘은 엄마도 함께 배불리 먹자. 새 모녀는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 먹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복주머니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저 부인 댁에도 가봐야겠다. 그날 밤부터 과부는 더욱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등잔불을 켜고 새벽까지 바늘을 놓았지요. 복주머니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크기를 다양하게, 색깔을 다양하게, 수놓는 무늬도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매화, 국화, 모란, 나비, 학. 손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았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손끝은 점점 얼어갔지요. 촛불만으로는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바늘을 놓았습니다. 손을 비비고 입김을 불고 다시 바늘을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과부는 복숭아꽃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연분홍빛 복숭아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지요. 바늘을 천에 찔러 넣고 뒤로 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과부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늘이 손가락 끝을 깊이 찔렀던 겁니다. 급하게 바늘을 빼내려다가 손가락을 찔러버린 것이었지요.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촛불에 손가락을 비춰보니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 과부는 재빨리 옆에 있던 천으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피는 천을 적시며 계속 배어나왔지요. 피가 복주머니에 묻으면 안 되었습니다. 과부는 복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웠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바늘이 깊이 들어갔던 모양이었지요. 아파도 참아야 한다.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부인 댁에 가려면 오늘 밤에 이걸 다 만들어야 한다. 멈출 수 없어. 과부는 천으로 손가락을 꽁꽁 감았습니다. 피가 배어나오지 않도록 세게 조였지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쑤셨지만 과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배고픈 얼굴이 눈에 밟혔으니까요. 바늘을 천에 찔러 넣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통증이 퍼져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한 땀, 또 한 땀. 복숭아꽃 꽃잎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천을 보니 붉은 점이 하나 묻어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아! 과부는 재빨리 피를 닦아냈습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흐릿하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 복주머니는 내가 써야겠구나. 과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가 묻은 복주머니는 팔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아파요? 잠결에 눈을 뜬 은하가 물었습니다. 과부는 얼른 손을 뒤로 감추며 말했지요. 아니다, 괜찮아. 어서 자거라. 하지만 은하는 일어나서 엄마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감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천에 피가 배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붉은 피가 천을 적시고 있었지요. 엄마 손에서 피나요. 은하가 엄마 손가락을 보더니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8살 아이였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바느질하는 엄마. 손이 얼어도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는 엄마. 엄마, 많이 아프시죠?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픈 거 저도 알아요. 제가 바느질하다가 찔렸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과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괜찮단다. 금방 나을 거야. 안 괜찮아요.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엄마, 손 많이 아프시죠? 은하는 엄마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쥐었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저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저고리 자락을 잡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야, 뭐하니? 과부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내 옷을 왜 찢니? 다른 옷도 없는데. 하지만 은하는 이미 저고리 자락을 찢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천으로 엄마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지요. 괜찮아요, 엄마. 은하가 말했습니다. 옷은 나중에 또 만들면 되잖아요. 엄마 손이 더 소중해요. 엄마 손이 없으면 복주머니도 못 만들잖아요. 우리도 밥 못 먹고요. 은하는 천을 엄마 손가락에 단단히 감았습니다. 피가 더 이상 배어나오지 않도록 꼭 조였지요.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의젓할 수 있다니. 자기 옷을 찢어서 엄마 손을 감싸주다니. 은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은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복주머니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엄마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밤마다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잖아요. 손도 다치시고. 은하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제 8살이에요. 동생도 챙기고 엄마 일도 도울 수 있어요. 과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그럼 쉬운 일부터 해보자꾸나. 과부는 은하를 무릎 앞에 앉히고 실을 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을 2가닥 함께 꼬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꼬면 돼. 너무 세게 하면 실이 끊어지니까 조심해야 해. 은하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이 자꾸 풀렸습니다. 꼬임이 고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엄마?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천천히 하면 돼. 몇 번을 하다 보니 은하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실이 반듯하게 꼬였지요. 엄마, 이렇게요? 그래, 잘했다. 우리 은하 손재주가 정말 좋구나. 과부는 은하를 칭찬하며 솜을 뭉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주머니 안에 넣을 솜을 동그랗게 뭉치는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야 복주머니가 통통하게 나온단다. 은하는 작은 손으로 솜을 뭉쳤습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했습니다.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았지요.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점점 둥글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되나요?
그래, 완벽해. 이제 이 솜을 복주머니 안에 넣으면 되는 거야. 얼마 뒤 동생 은비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니 뭐해? 은비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도와드리는 거야. 복주머니 만드는 거. 은비도 같이 할래? 은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살 은비에게는 천 조각들을 색깔별로 정리하는 일을 시켰지요. 빨간색은 여기, 노란색은 여기, 파란색은 여기에 놓는 거야. 과부가 은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은비는 천 조각들을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천을 하나하나 집어서 색깔별로 나누어 놓았지요. 엄마,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우리 은비도 대단하네. 그렇게 모녀 셋이 함께 밤을 지새우며 복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엄마는 바느질을 하고 은하는 실을 꼬고 솜을 뭉치고 은비는 천을 정리했지요. 엄마, 이 빨간 천 정말 예뻐요. 은비가 빨간 천 조각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천으로 복주머니 만들면 예쁠 거야. 은비가 골라준 천으로 만들면 더 예쁜 복주머니가 될 거야. 진짜요? 제가 고른 천으로요? 그럼 진짜지. 은비가 고른 천이 제일 예쁜 천이야. 은비는 기뻐하며 다른 천 조각들도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엄마, 제가 실 다 꼬았어요. 이거 쓰세요. 은하가 반듯하게 꼰 실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잘했다, 우리 은하. 참 반듯하게 꼬았구나. 엄마가 꼰 것보다 더 예쁘네. 과부는 딸들이 준 실과 솜과 천으로 복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일하니 외롭지 않았지요.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서 하니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동이틀 무렵 복주머니 20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은하야, 은비야.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난다. 우리 셋이 함께 만들었으니 이 복주머니들에는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담겼구나. 며칠이 지나자 보따리는 다시 가득 찼습니다. 복주머니가 50개나 되었지요. 과부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해서 복주머니를 펼쳐놓으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샀던 집 아닌가? 맞아, 복주머니 정말 예쁘던데. 입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번에 복주머니 샀는데요. 그 뒤로 아들이 장사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복주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며느리 줄 것까지 3개 살게요. 그날은 복주머니가 10개나 팔렸습니다. 이튿날은 15개가 팔렸고 그 다음 날은 20개가 팔렸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과부의 손에는 제법 돈이 모였지요. 엽전을 세어보니 100립이 넘었습니다. 복주머니 장사로 번 돈이었지요. 과부는 먼저 쌀을 샀습니다. 쌀독을 가득 채울 만큼 샀지요. 장작도 샀습니다. 한겨울을 날 만큼 넉넉하게 샀습니다. 반찬거리도 샀습니다. 무, 배추, 파, 마늘. 된장도 사고 간장도 샀지요. 집에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랜만에 방이 따뜻해졌지요.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은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란다. 실컷 먹어라. 은하와 은비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배 안 고파요. 배가 이렇게 부른 건 처음이에요. 며칠 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품에서 천꾸러미를 꺼내 보였지요. 은하야, 은비야. 엄마가 너희들 옷을 지어줄 거란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요, 엄마? 우리 옷요? 그럼 진짜란다. 우리 딸들 새 옷 입어야지. 은하와 은비가 입고 있는 옷은 모두 해지고 낡은 것뿐이었습니다. 기운자리가 여러 군데였고 소매는 다 닳아 구멍이 났었지요. 색깔은 무슨 색이 좋겠느냐? 저는 분홍색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연두색이요. 봄 색깔 같아서 좋아요. 은비가 말했습니다. 그럼 은하는 분홍 저고리에 다홍 치마, 은비는 연두 저고리에 노란 치마를 지어주마. 과부는 먼저 은하의 치수를 쟀습니다. 천을 펼쳐놓고 은하를 세웠지요. 팔 벌려보거라. 쭉 펴서 은하가 팔을 벌렸습니다. 과부는 천으로 은하의 어깨 너비를 쟀습니다. 한 뼘 반. 과부는 천의 표시를 했지요. 팔 길이도 쟀습니다. 어깨부터 손목까지 천으로 재어 표시했습니다. 은하야,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움직이면 치수가 안 맞아. 네, 엄마. 가만히 서 있을게요. 과부는 허리 둘레도 쟀습니다. 치마 길이도 쟀지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만들려면 이만큼. 과부는 천에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은비의 치수도 쟀습니다. 은비는 언니보다 작으니 치수도 더 작았지요. 은비는 언니보다 이만큼 작구나. 그럼 천도 이만큼 적게 쓰면 되겠네. 엄마, 저도 빨리 크고 싶어요. 언니처럼요. 그래, 밥 많이 먹으면 금방 클 거야. 그날 밤부터 과부는 아이들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주머니 만드는 일을 마치고 아이들이 잠든 뒤에 아이들 옷감을 펼쳐 놓았지요. 분홍색 천, 다홍색 천, 연두색 천, 노란색 천. 과부는 천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우리 딸들이 얼마나 예쁠까?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저고리 앞판, 뒷판, 소매, 깃, 치마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랐습니다. 가위질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 자르면 천이 모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천을 다 자르고 나니 옷의 형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지요. 먼저 은하의 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앞판과 뒷판을 꿰매고 소매를 달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과부는 은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은하, 8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일을 도와주려고 자기 옷을 찢었지. 그 착한 마음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과부는 한 땀 한 땀 더욱 정성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깃을 달고 하얀 동정을 달았지요. 동정은 깨끗한 하얀 무명으로 달았습니다. 고름도 만들었습니다. 고름을 예쁘게 만들어야 저고리가 멋스러워 보이니까요. 은하 치마도 만들었습니다. 다홍색 치마였지요. 치마는 주름을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주름을 곱게 잡아야 치마가 예뻐 보이니까요. 과부는 천을 펼치고 주름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주름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허리끈을 달았습니다. 치마폭이 넉넉하게 나오도록 천을 넉넉히 썼습니다. 우리 은하가 이 치마 입고 빙글빙글 돌면 치마가 활짝 퍼질 거야. 이어서 은비의 옷도 만들었습니다. 연두 저고리와 노란 치마. 은비는 아직 6살이니 옷이 작았지요. 하지만 과부는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비, 배고파도 엄마 눈치 보며 참았지. 그 작은 입으로 엄마 괜찮아요 하던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작은 버선도 한 켤레씩 만들었습니다. 하얀 무명으로 만든 버선이었지요. 버선코를 동그랗게 만들어야 예뻤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저고리 2벌, 치마 2벌,
버선 두 켤레가 완성되었습니다. 과부는 완성된 옷들을 펼쳐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옷들이었지요. 바느질도 곱게 되어 있었고 색깔도 예뻤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한테 입혀야지. 얼마나 좋아할까. 다음 날 아침 과부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지요. 은하야, 은비야. 일어나거라. 엄마가 뭘 보여줄 게 있다. 은하와 은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과부는 아이들 앞에 새 옷을 펼쳐 보였지요. 분홍 저고리와 다홍 치마, 연두 저고리와 노란 치마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쁜 옷에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지요. 이게 우리 옷이에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 옷이지. 엄마가 만들어줬단다. 어서 입어보거라. 과부는 직접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먼저 은하의 헌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분홍 저고리를 입혔지요. 은하의 팔을 소매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앞서풀 여미고 고름을 곱게 메어주었지요. 은하야, 가만히 서 있어. 엄마가 고름 메어줄게. 고름을 예쁘게 메어주었습니다. 나비 모양으로 메었지요. 그러고는 다홍 치마를 입혔습니다. 치마를 두르고 허리끈을 묶어주었습니다. 자, 다 됐다. 거울 좀 보렴. 은하가 거울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홍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은 예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엄마, 이게 저예요? 그럼 우리 은하야. 얼마나 예쁜지. 은비에게도 옷을 입혔습니다. 연두 저고리와 노란 치마를 입혔지요. 역시 정성스럽게 입혀주었습니다. 하얀 버선도 신겨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마치 다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눈망울이 반짝였지요. 은하와 은비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 꼭 공주님 같아. 은비도 정말 예쁘다. 우리 둘이 제일 예쁜 거 아니야? 자매는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치마가 활짝 퍼졌습니다. 다홍 치마와 노란 치마가 빙글빙글 돌았지요. 그 모습을 보는 과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비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안 추워요. 새 옷 입으니까 하나도 안 춥다. 이 옷 너무 따뜻해요. 엄마 고마워요. 은하도 엄마 곁에 와서 함께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과부는 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새 모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지요.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는 맛이구나. 복주머니 보따리 하나로 아이들을 웃게 할 수 있구나. 그날 은하와 은비는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지요. 이웃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와, 은하야, 은비야. 옷 새로 입었네.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은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과부는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떡도 있단다. 그날 밤 아이들은 새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정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보통 복주머니 장사는 정월까지만 되는 법이었지요. 하지만 과부에게는 달랐습니다. 정월이 끝나가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복주머니를 사러 왔습니다. 입소문이 계속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과부 요즘 잘 나가더만. 과부 주제에 나서더니 꼴 보기 싫어. 과부는 가슴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였지요. 며칠 뒤 처음 복주머니를 많이 사갔던 그 부잣집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만든 복주머니 덕분인지 우리 딸이 정말 좋은 혼처를 만났단다. 부인은 또다시 일감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 것까지 복주머니 10개만 만들어 주겠느냐? 며칠 뒤 단골 부인 한 분이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장터에 자리를 하나 얻는 게 어떻겠느냐? 내 솜씨면 충분히 자리를 낼 만하다.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터 끝자락에 작은 자리가 하나 비었더라. 부인은 자리 주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주머니 보따리 하나로 우리 셋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튿날 과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자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었지요. 한 달에 엽전 20입만 내면 된다. 과부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 복주머니 파는 걸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쓰겠습니다. 며칠 동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복주머니를 걸어놓을 막대를 세우고 벽에 색색깔 복주머니를 걸어놓았지요.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진짜 우리 가게 같아요. 정월이 끝나기 전 과부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복주머니 잘 만드는 집이구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복주머니가 팔려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리를 정리할 때 과부는 하루 번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엽전 50립이었지요. 은하야, 은비야. 오늘 저녁은 고기 사 먹자꾸나. 봄이 왔습니다. 2월이 되자 눈은 완전히 녹았고 바람도 따뜻해졌지요. 과부는 여전히 복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정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지요. 자리는 날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복주머니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은하와 은비도 이제는 제법 일을 도왔습니다. 은하는 간단한 바느질을 배웠고 은비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했지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과부는 아이들과 함께 자리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었습니다. 엄마, 이제 겨울 다 지났죠? 그래, 이제 봄이 왔단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엄마, 겨울에 정말 추웠어요. 배도 많이 고팠고요. 그런데 이제는 안 춥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과부는 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잘 버텨냈지. 저녁이 되어 자리를 정리하고 과부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쌀도 있고 장작도 있었지요. 저녁밥을 지어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새 모녀는 행복했지요.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과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그 시간들, 아이들과 함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장터로 향하던 기억.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과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과부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주머니에는 복이 담긴 게 아니라 어미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는 걸, 아이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걸. 과부의 손끝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월 복주머니 보따리 장사로 삶이 바뀐 과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